예술보기. 네, 오늘도 삐딱하게 예술보기에 안방마님, 수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한 주간은?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 작품을 받아봤는데, 네. 오늘은 진짜 하드코어. 네, 맞아요. 하드코어인 것 같아요. 네. 작품에 대해서? 아니, 오늘 어떤 전시회인지 먼저 술가님이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전시는요, 가인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장지아 작가님의 개인전, 이유는 바로 너라는 전시입니다. 이유는 바로 너. 이거 네. 무슨 애니메이션 한 대사 같네요. 전 제일 처음에 그 생각했어요. 범인은 바로 너. 너.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네. 장지아 작가의 이유는 바로 너라는 또 전시회를 전시.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동안 장지아 작가님은 네. 그 약간 금기시 되거나 그 편견이 담기기 쉬운 소재들을 위주로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네네. 그래서 상당히 좀 불편하고 불안한 작업들을 많이 해오셨어요. 주로 매체는 비디오와 영상 작업으로 해오시다가 네. 최근 들어서는 사진 작업과 설치 작업을 같이 해오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해온 작업들을 조금 쭉 나열해드리자면 2000년도에 제작한 작가가 되기 위한 신체적 조건, 그리고 나를 먹어주세요, 미친년 되기 프로젝트, 네. 그리고 2007년도에 제작한 오메르타 침묵의 계율, 그리고 2009년도에 나는 고백한다 라는 작품들을 그동안 발표를 해왔고, 이번에 2013년도에 이유는 바로 너라는 전시로 작품을 발표하셨는데요. 네. 이렇게 프로젝트의 작업의 제목만 봐도 뭔가 좀 느낌이 오시지 않으세요? 좀 뭔가 직설적인 단어들을 네.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직설적이고 좀 약간 뭔가 기대하게 되고 불안한데 뭔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네, 생각? 궁금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장지아 작가님의 작업의 역사를 쭉 보고 있으면 우리 모두가 약간 시시하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보기 싫은 문제들, 눈 감아 버리고 있었던 것들을 좀 용기 있게 세상에 드러내서 사람들이 보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이나 인식들이 과연 옳은지 정당한지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는 작업들을 해오셨는데, 저는 이 장지아 작가님의 작업들을 공부하면서 왠지 좀 슬프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작가님의 용기와 대담함에 좀 많은 영감을 받았는데요. 네, 이 전시를 보고 나서 네.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던 전시인데, 제가 예전부터 장지아 작가님의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서 어떤 작업을 해오시는지 좀 많이 보고 좀 관심 있어 하던 작가님 중에 한 분이었는데, 네, 좀 눈여겨보셨구나. 네, 근데 이번에 개인전을 딱 하시더라고요. 네. 그것도 갤러리에서 보통 작가님은 뭐 어떤 대안 공간이라든지 비상업적인 공간에서 전시를 개인전을 열으셨는데, 네네.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상업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신기하기도 하고, 네네.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된 전시였는데, 우선 험난했던 갤러리 가는 길을 설명을 드리고 나서 차근차근 그 개인전 작업과 네. 그간의 작업들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가인 갤러리라고 하셨죠? 네네. 얘기해 주시죠. 가인 갤러리는 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데요. 네. 이번에 전시장 가는 길은 진짜 굉장히 험난했어요. 친구랑 같이 전시를 보러 갔었는데, 네네. 저희가 인사동에 있는 다른 전시를 보느라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네. 거의 전시장이 문을 닫기 직전인데 또 가는 길이 좀 먼 거예요. 네. 그래서 막 급하게 가는데 전시장 가는 길이 진짜 경사가 거의 90도? 80도? 걸어서 올라가는데요? 네, 올라가는데 네. 거의 눈은 못 가겠다. 네, 진짜 오르막길이었어요. 근데 제 네. 친구는 심지어 하이힐을 신고 올라가다가 막 빨간 구두 아시죠? 네. 절대 못 벗는 네. 그 구두에 저주를 받은 것 같다며 막 어. 너무 힘들어하는데 저는 그 친구를 막 버리고 네. 저 혼자 살겠다고
전시를 봐야 되니까 네네. 막 뛰어가서 늦으면 안 되니까. 네, 진짜 문 닫을 시간 30분 전에 도착을 했고 네. 10분 뒤에 친구가 거의 반성장으로 갤러리에 들어와서 같이 보게 됐는데 그럼 이제껏 갔던 갤러리 네. 중에 최고 난이도였나요? 네. 뭐 여기 평창동에 그 몇몇 갤러리들이 많은데 네네. 뭐 가나아트 갤러리, 세줄 갤러리, 키미아트 갤러리 이런 갤러리들이 많은데 네. 굉장히 그 경사진 오르막길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화를 꼭 신고 시간의 여유를 두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운동화를 네. 네. 그리고 일단 이 험한 가인 갤러리 가는 방법을 설명을 하자면요. 네. 가는 방법도 상당히 복잡해요.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3번 출구로 나오셔서 네네. 조금만 직진하시면 버스 정류장이 나오는데 버스를 또 타셔야 돼요. 1711, 1020 버스를 타시고 벽산 평창 힐스테이트라는 곳에서 내리시면 여기서 또 길을 헤매게 되는데 네네. 여기서 정류장에서 버스가 온 방향으로 조금 내려가서 그 맞은편에 하나은행이 있는데 네. 하나은행 그 옆길로 또 그 400m 정도 오르막길을 올라가시면 말씀해 주셨던 네, 거의 90도에 90도에 느끼기엔 90도에 네, 그 올라가시면 네. 그 가인 갤러리가 이렇게 혼자 반짝하고 있어요. 마음의 그래서- 준비를 좀 하고 가야겠네요, 진짜. 네, 저희는 마음의 준비도 안 하고 길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음. 친구는 하이힐을 신고 시간은 얼마 없는데 정말 초조하게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입장은 무료 입장이고요. 네. 전시장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문을 열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여니까 주말에 가실 분들은 여유 있게 일찍 가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평창동이어서 네네. 굉장히 좋은 집들이 그 걸어가면서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오르막길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은 걸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차를 타고 타고. 다니는 길이라는 거를 딱 느낄 수 아. 있는 동네. 그래서 언덕도 전혀 뭐 문제가 되지 않을. 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언덕은 기억하고 가셔야겠습니다. 특히 걸어가시는 분들은 운동화 꼭 필수로 신고 가시고요. 네, 이 가는 길을 다시 생각하니까 네. 너무 힘들고 다시 막 숨이 다시 턱턱 가고 싶지 차는데. 않으신가요? 아니요. 작품은 재밌었는데 그 길을 생각하면 조금, 네. 근데, 그러면서도, 힘들면서도 친구랑 굉장히 네. 많이 웃었거든요. 막, 너는 나를 버리고 가냐, 막 그러면서. 그래서, 그냥 조금, 가인 갤러리 가는 길을 생각하니까, 네. 조금 쉬었다가, 다시 전시를 소개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번에 가져온 노래는, 네. 그,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 멤버의, 그, 싱글 앨범인데요. 엘랜드 오여의 싱글 앨범인데 이 그 가수가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서 살면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탈리아어를 배우고 그 배운 언어로 노래를 만들었다고 해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 TV 네. 오늘 전시와 뭐가 이 노래와 어울린다고 생각하셨어요? 뭐랑 이 노래랑? 조금 그 어울리는 것보다 네. 좀 무겁고 좀 그런 얘기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가벼운 플룻 소리 같은 상큼하게 네, 시작해보자. 상큼하게 좀 반대되게 네네.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오, 잘 알겠습니다. 술가님은 장지하 작가 작품을 보고 와서 약간 영감 같은 것도 좀 얻었다고 하셨는데. 영감 작업할 수 있는 힘? 그런 쪽에서. 네. 수가님은 작품 활동하실 때, 네. 어디서 영감 얻으세요? 저는 주변에서 많이 그냥 소설책에서도 사실 많이 얻고, 네. 오, 그렇구나. 그냥 작품을 보면서도 얻고. 지난번에 저한테 네. 하셨던 말씀인가? 사람의 장기 그리는 것도 좋아한다고 하셔가지고, 비슷한 작품을 그리시나? 라고 생각이 들길래 한번 여쭤봤어요. 네. 제가 그 네. 신체, 분절되어 있는 신체? 네.
뭐 내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네. 반복해서 형태를 잡아서 그리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떤 제 그 약간 개인적인 몸과 관련돼서 그런 작업이 조금 나오는 것 같은? 네. 그냥 아직- 본인에게서 영감이 얻어진? 네. 근데 아직 작업의 정리는 잘 안 되긴 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아프고 나서 그런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네. 네. 이유가 있군요. 네. 내 몸에 대해 생각하게 되면서. 네네. 오, 그렇구나.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노래 듣고 왔으니까 전시 소개 진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이 가인 갤러리 전시장에 들어서면요. 네. 두 개의 공간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눠져 있는데, 한쪽 공간에는 어떤 동물의 가죽처럼 보이는 그 것들이 이렇게 크게 펼쳐져 있고, 그 위에 인두로 드로잉을 그려놨어요. 네. 그리고 다른 공간에는 영상 작업이 되어 있는 그 화면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붉은 벽돌과 붉은 사과, 그리고 붉은 꽃 모양, 이런 것들이, 조형물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네네. 사실 전시는 이게 다거든요. 네. 정말 뭐, 그냥 보라면 5분? 아니야, 1분 만에도 볼 수 있는 네. 그런 진짜 딱 간략한 공간에 정말 작은 작품수라고 해야 될까?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작업 내용은 굉장히 어마어마해서, 네. 그냥 쉽게 지나치지 못하는 내용들인데요. 처음에 전시장에 들어가는 순간 갤러리에서 약간 조금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 미술관에 가면 페인트 냄새가 나거나 물감 냄새가 나는데 약간 큼큼한 냄새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큼큼한 냄새. 네. 네. 그래서 제가 내가 또 그 국립현대미술관처럼 네. 예민해서 그런가 하고 새 건물이어서 그런가? 네, 뭐 이런. 생각하고 네. 있었는데 영상 작업을 보면서 냄새의 원인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 붉은 벽돌과 붉은 사과 그 장난감의 조형물들의 제목이 도축된 소 한 마리의 피로 만든 오브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딱 보고 뭐야 소 피로 만든 거야? 네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에서 그 4명의 남녀가 네. 그 하얀색 가운을 입고 일부러 더 하얀색 가운을 입은 것 같아요. 네. 하얀색 마스크를 쓰고 그 실험실 같은 공간에서 그 응어리진 소피를 그 체에 걸러내서 네. 석고 가루하고 섞어서 벽돌을 진짜 제작을 하는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순간 이 벽돌이 그냥 벽돌이 아니라 소피를 섞어서 만든 벽돌이구나 네. 라는 걸 그때 느꼈고, 그리고 꽃 모양도 만들고 사과도 만들고 뭐 다양한 형태의 조형물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장난감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네, 지금 사진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 그래서 또 사진을 보시면 색깔이 그 이쁜 선홍색 핏빛색이 아닌 약간 피가 부패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패되면서 색깔이 나는 약간 붉은 갈색? 네. 그런 색깔들로 변하잖아요. 그런 벽돌 색깔, 조형물들 색깔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있으면 네. 제가 소피 냄새를 맡았나? 그런 기억은 나진 않는데 약간 그런 소피 냄새가 나는 듯한 네. 그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 그 영상 안에 작업하는 사람들도 아무렇지 않게 작업을 하다가 몇 번 얼굴을 찡그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네. 피를 거를 때나 그리고 석고하고 피를 섞을 때 피 냄새가 좀 역하게 나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포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다시 벽돌과 다른 오브제들을 보면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전엔 몰랐다가 네. 그냥 뭐 빨간색 뭐가 있구나 이런 줄 알았다가 네. 만들어지는 그리고 과정을 보면은 괜히 그리고 냄새 더 나는 것 같겠다. 냄새 더 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부패가 진행 중인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네네. 네. 그러면서 약간 또 이 영상을 보면서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거 작품으로 만들어도 되나? 네, 이런 소피로 생각이요? 이런 작업을 해도 되나? 뭔가 굉장히 불편한데? 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한 인터뷰지에서 작가님이 이 작업을 200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작업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을 했다고 해요. 그 이유가 이 생명이 끊어진 지 몇 시간이 안 된 이 소피의 따뜻한 체온을 안고 그 작업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건 작가로서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경이로움에 대한 훼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당시 소피 작업을 중단하고 그 작가님의 손을 여러 차례 씻어도 왠지 씻어지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 후로부터 4년 뒤에 다시 소피 작업을 하게 됐는데 그게 그러니까 남들한테 이야기해서 설득할 필요 없는 자신만의 명분? 그러니까 작업하고 나하고의 그런 연결고리? 왜 내가 소피 작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작업은 내 작업이다. 이런 연결고리를 찾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이건 조금 넘어가고 그래서 작가님이 그 한때 그 누군가의 생명을 지탱하고 이렇게 에너지를 공급했던 피가 소의 피가 그 다른 물질의 대상으로 바뀌면서 뭐 벽돌이나 사과나 다른 오브제로의 대상으로 바뀌면서 그 이런 에너지들이 그 그냥 물질 대상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한 투쟁, 정신적인 투쟁, 혼자서 그런 그 곧 막 약간 소멸되는 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계속 생각해보는 그 과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렇게 소피로 작업하는 것들이 단순히 소의 피가 주는 뭐 독특한 소재다, 특이하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작가가 부여한 상징적인 것에 약간 투쟁하고 약간 실험하는 듯한 작업의 느낌이라는 것을 영상과 그냥 진짜 깔끔하게 올려진 벽돌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약간 굉장히 저한테는 이런 작업들이 인상적으로 남았고요. 그 두 번째 공간으로 넘어가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 가죽에 드로잉한 작품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소의 가죽이에요. 그래서 소 가죽 위에, 그러니까 소 피부에 산과 강 그리고 나무와 집 이런 것 아름다운 풍경을 인두로 이렇게 지져서 약간 타투하듯이 문신을 새기듯이 드로잉을 한 작업인데 이 작가가 중국 운남에서 그 작업을 할 때 그 운남 일대의 식당에서 그 고기 덩어리를 통째로 이렇게 말린 것들을 보고 그것을 또 잘라서 이렇게 센 것을 먹는 걸 보고 좀 약간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약간 운남은 약간 중국의 오래된 도시고 약간 소수민족들이 사는 곳인데 이런 자연 경관에서 약간 그로테스크한 일상의 풍경들을 이렇게 소 가죽에다가 인두질로 드로잉을 남기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소 가죽에는 운남의 풍경이 들어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풍경도 들어있고 작가의 자아상도 있고 어떤 약간 삶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작품은 죽지 않고 살아남기라는 제목으로 그러니까 텍스트를 쓰고 드로잉을 한 작품인데 뭐 해골들 사이에 뭐 혀가 있고 혀에 따라가는 사람들 뭐 약간 그런 약간 설명할 수 없는 드로잉들이 많고요. 이 작품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전시 전체를 통과하고 있는 그 소라는 동물의 그 피부하고 피를 같이 이용한 작업들이 저는 어떤 내 삶과 주변의 것들 그리고 가치 있는 것과 무가치함으로 변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약간 상징적으로 어떤 걸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내가 작업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공감하게 되고, 네. 그리고 그 소 가죽 드로잉을 보면서 약간 그 소 가죽의 인두질? 그러니까 새기는 것들을 보면서 약간 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하게 된, 그냥 그런 작업들이 네. 있었어요. 네. 되게 심오하네요. 작품도 심오한데 우리 술가님이 생각하는 것도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딱 보면 네. 별게 없어요. 작품이. 말씀하셨다시피 1분 네. 안에도 볼 수 있는 5분이라고 하셨나? 소가죽 3개가 이렇게 있고 다른 공간에는 그 벽돌과 영상 2개가 있는데 그 간결함에서 오는 응축미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조금 느낄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임팩트가 확실하군요. 네네 굉장히 주는 게 있어요. 있군요. 네. 막 많이 늘어놓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보여줄 것만 딱딱 보여주는데 그 안에 이야기가 있는 그런 작업들을 보고 왔는데 좀 진짜 굉장히 강하게 남는 전시였어요. 네. 그래서 그 작가님의 지난 작업들을 잠깐 소개를 하자면 네. 더 강하게 남는 게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로 올라간 사진이 있어요. 네네. 저희 여기 게시판에 보면은 사진을 보시면 머리카락이 막 이렇게 헝클어져 있는 네, 사진이 이게 있는데 이 작가님이 퍼포먼스를 하고 퍼포먼스 한 것들을 영상으로 담는 작업들을 초반에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영상을 본 건 몇 개 없어요. 다 사진 자료로 밖에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작가가 되기 위한 신체적 조건이라는 네. 프로젝트를 하셨는데 첫째, 끝없는 인내를 길러라. 둘째, 모든 상황을 즐겨라. 셋째, 정확한 지점을 노려라. 넷째, 능동적으로 대처하라. 이 중에 둘째, 모든 상황을 즐겨라 라는 작품인데 이게 영상을 보면 작가가 이렇게 화면에 있고 처음에 그 화면 밖으로 남성이 네. 작가 얼굴에 침을 뱉는데요. 네. 그러면 작가가 잠깐 얼굴을 찌푸리다가 다시 평정심을 찾고 그 침을 계속 반복해서 그 모욕감을 주는 행동을 해도 작가는 오히려 즐거운 듯하게 미소를 짓고 네. 있고 그 다음번엔 더 수위가 세지는데 계란을 던져요. 계란을 던지는데 또 맞는 순간은 살짝 눈을 감고 불쾌하다는 표정을 잠깐 짓지만 네. 그래도 계속되는 반복적인 행동에 네. 다시 또 미소, 웃나요? 네. 미소,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즐기는 이런 상황조차 즐기는. 네. 그리고 남자 손이 불쑥 들어와서 머리를 막 잡고 네. 주먹으로 흔드나요?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다고 해요. 그러면 사진에서도 보면 있어요. 세 번째 사진에 보면 네. 남자 손이 막 머리를 막 흔들고 있어요. 네. 근데 결국엔 네 번째 사진에는 웃고 있네요. 네, 이거 그래서 역시 이 즐기나? 남자 주먹이 공격으로 해서 그 네 번째 사진에 보면 약간 얼굴이 부은 듯한 느낌? 그런 것들이 여과 없이 이 작품에 등장을 하는데 네. 그 약간 작가가 되기 위해 겪어야 하는 일련의 과정을 약간 신체적 폭력에 빗대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침이나 달걀 세례 같은 것들은 네. 예술가들이 처한 처참한 뭐 사회적 제도나 위상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맡고 있는 자신은 뭐 싫든 좋든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대다수의 작가들의 입장 뭐 비판이나 네, 이런 네. 것들을 그리고 이 모든 걸 각오하고 작업하는 사람만이 작가가 될 수 있나? 진정한 작가가 네, 라는 역설적으로 좀 약간 비꼬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되게 생각이 많으신 분 같아요. 네. 그쵸? 네, 그래서 장지아 작가는 근데 그러니까 미술계도 좁은데 이런 작업을 이렇게 거침없이 한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용기 없이는 근데 이게 학부 때 만든 작업, 대학교 때 만든 작업이에요. 그때부터 네. 남다른 포스로. 네. 그러게요. 네. 그래서 근데 이걸 보고 있으면 이게 뭐 비단 예술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회에서 생활할 때 좀 이런 걸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술가만 비단 이럴까? 이런 생각? 맞아요. 네. 예술가만 그렇진 않을 것 같네요.
라디오로 들으면서 사진이 궁금하다 하시다면은 저희 여기 팟빵 게시판에 사진이 올라가 있습니다. 4컷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계란을 받고 흑 찡그리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듣는 것만으로도 상상력이 좀 자극되긴 하지만 이거는 사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작품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아, 근데 네네. 미라클랑님이 미라클양님께서 네, 오늘 아침 뭔가 듣기만 해서는 이상해요. 네, 그런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네, 작품을 볼 때도 편안한 감정보다는 좀 불쾌하다고 네, 해야 되나? 불편한 감정, 불편한 느낌이 많았다고 하는데 좀 얘기 거북스러운 듣는 느낌? 것만으로도 좀 그렇긴 하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프로젝트인 그 나를 먹어주세요. 또 이 장기하를 장지아 작가의 네, 장지아 작가님의 초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프로젝트는 또 아까 마찬가지로 퍼포먼스 작업을 영상으로 만든 건데요. 처음에 휘핑크림을 먼저 만들고 나서 네. 그 아주 최소한의 옷만 착용한 여자의 몸에 이렇게 바르는데 네. 마치 휘핑크림을 네, 드레스를 입은 것처럼 네네. 이렇게 온몸에 다 바른 다음에 대학 내 구내식당에 들어가서 네. 점심 식사를 끝낸 사람들에게 나를 먹어주세요라고 말한 다음에 네. 그녀는 의자에 앉아서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와서 디저트로 크림을 자기 몸에 있는 휘핑크림 드레스 옷을 먹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이 작업은 영상으로는 찾아보지 못했지만 그 이미지와 그 설명글로 접했는데 그러니까 대학 구내식당에 사람도 굉장히 많고 막 복잡한데 여기서 진짜 휘핑크림 드레스를 입고 이 앉아서.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과 그 진짜 먹는 사람이 있었을까? 그리고 먹었을 아무도 때 안 먹었을 것 같은데. 네. 먹었을 때 그 드레스 입은 여성의 반응이 어떨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영상으로 보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런 작업도 하셨고 이것도 대학생 때인가요? 초기 작품이라고 하면? 와. 네. 네. 대단하신 먹었대요, 것 누군가가? 같아요. 네? 누군가가 휘핑크림을 먹었다나요? 먹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확인이 되지 않는군요. 네, 확인이 되지 않아요. 영상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통해서만 봤기 때문에 어쨌든 네네.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친년 대기는 그 작가가 새벽 4시 반쯤 가슴을 드러낸 채 길거리를 걷는 여자가 있다면 누구든 이 사람을 미친년이라고 조롱을 할 것이다. 네. 라는 말을 듣고 약간 작가님은 약간 이 퍼포먼스를 바로 감행을 했는데 도전해보고 싶으셨나 봐요, 또. 네. 그래서 그 자화상이라는 그 영상이 있는데 네네. 자화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의 비디오 작품인데요. 이 작품의 내용은 장지아 작가님이 작업실에서 작품을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블랙 셔츠를 벗고 블랙 티도 벗고 마지막에 브래지어마저 벗어서 네. 상체는 알몸으로 상체고 바지는 특이하게도 얼룩말 모양의 바지를 입고 그 길거리를 배회하는 퍼포먼스인데요. 네. 진짜 만약 어느 여자가 새벽에 길거리에서 가슴을 드러낸 채로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다니면 사람들이 보고 그녀에게 뭐라고 할지. 네. 어떤 시간대 걸으셨나요? 역시나 새벽에 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녀에게 뭐라고 얘기할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자가 아티스트가 되려면 이 미친년 될 각오를 해야 한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드는 작업들인데 1년에 이 작업들이 굉장히 세잖아요. 네. 근데 더 센 작업이 있습니다. 더 센 작업. 네, 2007년도에 네. 오메르타 침묵의 계열이라는 오메르타 침묵의 계열. 네. 네, 전시를 했는데 굉장히 도발적이에요. 그 오메르타라는 말이 조금 어려우시잖아요. 네.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마피아 세계의 언어로 그 침묵의 맹세로 조직 사이의 비밀은 절대로 발설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율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네. 그 대부라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경찰에 절대 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자신에 대한 그 의무고 약간 규칙인데 그 규칙을 깨는 자에게는 언제나 반드시 죽음이라는 보복이 따르는 그런 게 오메르타군요. 네, 그런 규율을, 그런 엄격한 규율을 나타내는 단어래요. 네. 그래서 이런 법칙을 유지할, 그, 마피아 세계 내에 규율을 유지하려는 자하고, 그리고 그 규칙을 깨고 새로운 규칙을 세우려는 자들의 약간 충돌? 이런 대립이 오메르타라는 단어에 내포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 네 번째 2007년도의 개인전도 약간 암묵적으로 합의된 규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남자는 서서 여자는 앉아서 오줌 눈다는 것이 약간 교육된 것이고 통념이고 규율이라는 것을 약간 생각을 해보는 작업인데 그래서 그 여자가 서서 오줌을 누는 사진 작업과 네. 그 오줌나무 그리고 그 사진 작업을 찍은 영상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전시를 했는데요. 역시나 이것과 관련된 것도 여기 피트리라고 되어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네요. 이게 오줌나무라고 합니다. 네네. 이 오줌나무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작가님이 어떤 꿈을 꾸었는데 지하 공간에서 여성들이 선체로 오줌을 누고 그 오줌이 포석정 같은 곳을 흐르고 네. 그 오줌 위로 술잔이 둥둥 떠다니는 꿈을 꾸셨다고 해요. 그런 약간 야릇하면서도 네. 흥겨운 풍경들을 꾸셨는데 이거를 실현을 하려고 전시장을 찾아다니다가 지하 공간에 있는 대한공간 루프에 가서 네. 이거 작업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대한공간 루프에서 포석정은 안 되겠다. 라고 얘기를 포석정만은 안 되겠다. 그래서 반대를 해서 다른 형식으로 제작을 하신 게 이 피트리라는 오줌나무인데요. 그 오줌이 든 그 투명 유리 볼에 네, 동그랗게 네, 들어있어요. 오줌이 있고 나무 형상으로 이렇게 가지를 만들고 거기에 이렇게 오줌 볼이 있는데 작가가 한 달 동안 자신의 오줌을 받아서 이렇게 작품을 제작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고무 호수가 규칙적으로 오줌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오줌이 맑아지는, 그러니까 깨끗한 물로 되게 연해지긴 했어요. 그렇죠? 네. 깨끗한 물로 되고 그 밑에는 비커에 솜이 있고 이렇게 씨앗이 있어요. 그래서 그 깨끗한 물이 그 씨앗에 수분을 공급하면서 새싹이 자라나는 작업을 그래요? 했어요. 네. 그래서 자신의 배설물로 새로운 생명의 싹을 틔우는 작업을 했는데 굉장히 이 작업도 비주얼적으로도 좋고 근데 냄새가 좀 많이 나요?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아무래도 한 달치를 먹은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작업을 할 때 서서 오줌 누는 여자 모델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회사원들 이 서서 오줌 누는 것에 대한 생각들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기존에 조금 어느 정도 있었던 분들 네, 분들을 섭외를 해서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작업 모델을 구하는 거는 굉장히 오래 걸렸고 작업은 진짜 일사천리로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델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 네. 그래서 근데 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그녀가 그러니까 처음에 오줌을 묻힌 드로잉 도화지를 가지고 와서 이제 대한공간 사무실 기획자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 그 사람들이 흰 장갑을 끼고 이렇게 오줌 묻힌 흰 종이를 만지고 들어서 싶어하지 않은 손가락 2개로만 이용해서 드는 네. 근데 그럴 것 같아요. 많은 작가들 봤을 텐데 이런 작가는 정말 처음이었을 거예요 아마. 네, 이렇게 드는데 관계자들이 얘기하기로는 그러니까 이 작품을 존중해야 된다는 마음과 그리고 이 혐오스럽고 좀 불결한 것들을 동시에 경험하는 순간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오는 갈등을 왜냐 이제 그분들은 스스로 진짜 작품을 존중해야 되니까 네. 더. 네, 체험했다고 와.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말하지 않아도 작업으로 느끼게 해주는 장지아님의 작업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정말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하드코어입니다. 벌써 미라클량님께서는 기권하시고 아 다음 정말 주에 뵙자고 가셨어요. 네,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와, 오늘 진짜 하드코어고 들으면서도 네, 진짜 뭐 상상해 본다거나 혹은 마음이 편해진다거나 그렇지는 않은 네, 장지아 이래도 되나? 작가의 그러니까 그 전주의 소개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자기들만의 금기 이런 것들이 각자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것들을 도전하게 만드는 생각하게 만드는 도전이 아니라 생각하게 네. 만드는 나에게도 금기시됐던 것들이 어떤 뭐가 것들이 있을까? 네 있을까? 세상에는 금기시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러면서 또 생각을 해보는 저는 그냥 인상만 찌푸릴 것 같네요. 역시나 삐딱하게 예술보기를 진행하게 된 이유도 제가 너무 이런 예술 작품, 뭐 전시회와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이런 네. 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지 않을까. 나뿐만 아니라 많을 것 같아서 했는데 역시나 여기서 드러나네요. 이 작품을 네. 보더라도 우리 슬가님은 영감을 얻거나 자극을 받았다고 하시는 반면에 저는 뭐 그냥 근데- 인상이 찌푸려집니다. 네, 솔직히 이 작업은 공부가 필요한 작업이에요. 저도 이 작가님의 도록을 사서 네. 작업 스토리를 쫙 보고 나서 모든 게 좀 이해가 되는 그런 사전 작업이 좀 필요하긴 한데 네. 그 하이힐을 신고 갔던 제 친구는 네. 제가 그냥 말로만 되게 좋아라고 해서 갔는데 보고 내 스타일 아니야. 그 친구도 그림을 그리는 친구인데 네. 자기 스타일 아니라고.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네, 네. 작가시겠네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서서 오줌 누는 여자들 이런 사진 작업은 사진을 안 올리셨지만 네. 아마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찾으시면 왜냐면 너무 하드코어, 너무 세서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네네네 찾으시면 찾으실 수 있는데 뭐 저도 근데 뭐 어렸을 때 동생이 서서 오줌 누는 걸 보고 그냥 저도 같이 목욕하면서 서서 나도 할래 이러면서 그런 서서 오줌 누는 경험들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오히려 더 순수하게 네네 그냥 호기심을 가진 차원에서 생각한다면은 그러게요. 어린 시선으로 봤을 때는 또 네 그런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막 마음을 넓게 생각하신다면 네. 마음을 좀 넓게 생각을 넓게 한다면 네. 뭐 혼자 몰래 서서 눌 때 가끔 있으실 거라고 생각 드는데 네 뭐 이런 장지아 작가님의 그러니까 이전 작업하고 현재 작업을 쭉 훑어서 보면 그러니까 내 속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그러니까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런 것들을 드러내줘서 네. 굉장히 통쾌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드러내도 되나?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또 과감하게 드러내서 작품으로 보여주고 그것을 또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작가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업을 보면서 내 안의 금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금기는 사실 이미 입 밖으로 말하고 이렇게 실천해버리면 금기가 아닌 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금기라고 생각하는 이유, 그리고 사회가 만들어준 금기, 뭐 기준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자면 네. 저는 이 전시가 조금 저한테 매우 기이했던 게 밤 늦게 찾아간 전시장과 그래서 그곳만 이렇게 기곡산장처럼 불이 이렇게 탁 켜져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전시장 안에 나는 약간 킁킁한 냄새? 소피 냄새 그리고 그 전시 도록을 사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 계신 직원분이 저희에게 빨간색 푸딩을 또 주셨어요.
하필 빨간색인. 그래서 오프닝 파티하고 남았다며 푸딩을 주셨는데 네. 저희가 이걸 받고 일부러 이거 빨간색 푸딩을 하신 것 선택했을 수도 같아요. 네. 있어요. 그러면. 작업의 완성을 위해서. 네, 그 사람들에게 돌아갈 때까지도 뭔가 충격을 주고 싶었던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푸딩을 보자마자 도축된 소 한 마리의 피로 만든 오브제가 생각이 나면서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내려가면서 네. 아, 먹어볼까? 하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체리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한테는 기이한 전시였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어땠는지 또 궁금하고 네. 아침부터 또 제가 너무 하드코어를 들려드린 게 아닌가. 근데 이것 또한 뭐 예술이고 작품이고 전시회이기 때문에 이런 작품이 있다는 거 우리 네. 술가님이 열심히 보고 와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잘 들었고요. 처음 네. 제가 불과 한 1분 30초 전쯤까지도 좀 그렇네요.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해주신 금기 그런 것들이 사회에서 기준을 정해놓고 우리가 교육받은 것처럼 네네. 교육을 받아서 그게 자연스럽게. 금기인지 아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실수를 막 저질러요. 그게 잘못된 행동인지도 모르고 하면 안 되는 건지도 모르고 오히려 네. 진짜 좀 더 순수해질 수 있다는 순수한 감정으로 떠올린다면은 금기는 금기가 아닌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불쾌하는 감정도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오랜 생활 살아오면서 습득된 진짜 배워온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뭔가 의미가 있는 더 있는 아름다운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불쾌한 것, 또 불편한 걸 보면서 느끼는 그 감정들에 대한 것들. 체프먼 형제 전시보다 더 갔어요. 네, 맞습니다. 네. 소잡사님께서는 편견을 지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고 해주셨고요. 바보님도 현실의 삶에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쉬쉬할 맞아. 뿐. 맞아, 이런 맞아.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지우디님은 생일에 오줌 나무라니. 생일이세요? 아, 죄송합니다. 슬퍼하시네요. 어쨌든 기억에 남는 생일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술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전시회 얘기해봤고요. 다음 주도 재미있는 전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술가님을 급하게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